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남자, 시대를 초월한 로망의 파노라마.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꿈꾸고 부러워합니다. 특히 타인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것 너머의 무언가를 갈망하곤 하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남자라는 상상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시대별 가치관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흥미로운 판타지입니다. 10대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가 꿈꾸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과 개인의 소망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대 잘생기고 운동까지 잘하는 모든 것을 갖춘 청춘의 전형. 10대 잘생겼는데 운동까지 잘하는 남자는 외모와 건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존재는 또래 집단 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죠. 이는 타고난 재능과 노력의 결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든 것을 가진 청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20대 군대 일찍 다녀와 복학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한 사회 안착자. 20대로 넘어가면 그 부러움의 초점은 사회적 성공의 빠른 안착으로 이동합니다. 군대 일찍 다녀왔는데 복학하자마자 취업 성공한 남자는 남성에게 큰 짐처럼 느껴지는 군 복무를 일찍 해치우고 불안정한 청년 시대를 빠르게 벗어나 사회에 연착륙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대변합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취업 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은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도 확실한 티 안 나는 성공의 증거일 것입니다. 30대 빚 없이 내 집 마련하고 로또까지 당첨된 경제적 자유인 30대의 남성은 삶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빚 없이 자기 집 장만했는데 로또까지 당첨된 남자는 대다수 30대가 겪는 주택 마련의 고통과 끊임없는 부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제적 자유를 향한 로망의 정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함을 넘어선 빚 없는 삶이라는 심리적 해방감, 그리고 우연한 행운까지 거머쥔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나타냅니다. 이 시기부터는 타인의 인정을 쫓는 척하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꿈꾸게 됩니다. 40대 일 안 해도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자녀까지 성공한 파이어족. 40대가 되면 삶의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부러움의 핵심이 됩니다. 일 안 하고 놀러만 다녔는데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남자는 자본소득을 통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룬 파이어족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조차 버거워하는 현대인들에게 꿈같은 이상향이며 노력 없이도 지속적인 부를 창출하는 운 좋은 능력자에 대한 동경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자식들의 성공은 본인의 성공과 여유로운 삶이 낳은 결과물로 여겨지며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채워주는 완벽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50대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탈을 즐기는 남자. 50대 술 마시고 밤늦게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남자는 사회적 책임과 가족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탈을 꿈꾸는 중년 남성의 내밀한 욕망을 반영합니다. 이는 자기 통제나 가정의 제약 없이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으로 지쳐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일탈적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60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인기 많은 매력남. 60대가 되면 관계의 질과 여전히 유지되는 매력이 중요해집니다. 젊은 여자들에게도 여전히 인기 많은 남자는 나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싶은, 어쩌면 인정투쟁의 마지막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체력을 넘어선 변치 않는 카리스마나 유머 감각 또는 지적인 매력 등 종합적인 요소가 어우러져야 가능한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70대 경제적 여유와 건강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매일 골프 치는 남자. 70대의 부러움은 진정한 벗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매일 골프 치러 다니는 남자는 경제적 여유를 넘어선 삶의 질, 즉 건강과 친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모두 가진 노년의 행복을 보여줍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적 관계와 취미 생활의 풍요로움을 강조하며 외롭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이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80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혼자 운전해 전국 맛집을 탐방하는 활동가. 80대로 접어들면 활동성과 자유로움이 핵심이 됩니다. 아직도 혼자 운전해서 전국 맛집 탐방 다니는 남자는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여전히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대다수 노년층의 버킷리스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90대 등산과 마라톤으로 다져진 강철 체력에 정정한 정신을 가진 초인. 90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이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등산과 마라톤으로 다져진 강철 체력에 정정한 정신까지 가진 남자는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약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는 초인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관리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100세 자신이 쓴 회고록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젊은 세대의 멘토로 추앙받는 현자. 그리고 대망의 100세 자신이 쓴 회고록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젊은 세대에게 멘토로 추앙받는 남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영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기억되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인정투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한계를 넘어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는 이 모습은 진짜 나로서의 삶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이자 지속 가능한 행복과 만족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남자는 가결령대의 꿈과 희망, 그리고 결핍이 투영된 다층적인 이미지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외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자유, 관계, 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억되는 삶에 대한 인간의 깊은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던 괜찮은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소위 잘 나간다는 여자들은 궁금하다. 좀 괜찮다 싶은 남자들은 모두 유부남이고 주위에 남은 남자들은 죄다 찌질이 될 뿐이니 과연 결혼을 해야 해? 이런 고민은 비단 한국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다. 미국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분석했다. 괜찮은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요즘 여성들은 결혼 상대자가 될 만한 또래 남성들이 의지할 만한 성인인지 헷갈린다. 우선은 뒤바뀐 성의 지위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여성 대졸자 비율이 남성을 추월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강렬한 상향심을 갖고 대학원에 더 많이 진학하며 직장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둔다. 이미 미국 상당수 도시에서 여성들은 오빠나 남동생 혹은 남자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이 만나는 또래 남성들은 대개 나이만 먹은 철없는 대학 남자친구들이거나 센스 없는 괴짜에 꾀죄죄한 게으름뱅이들이다. 이처럼 나이상으로는 성인이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남성을 지칭하는 사회학 용어도 생겼다. 사춘기는 지났으나 아직 성인은 되지 못했다는 의미의 미성년기이다. 말장난 같은 표현이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미성년기는 이미 사회의 지배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사실 사춘기가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10대만 되면 일꾼으로 나서 밥벌이를 해야 했다. 하지만 10대를 위한 교육기관인 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소년기와 사회에서 한몫을 하는 성인기 사이에 10대를 지칭하는 사춘기란 성장 단계가 생겼고, 이는 사회 문화적 현상은 물론 기업들이 주로 공략하는 마케팅 대상이 됐다. 그렇다면 21세기 들어 사춘기와 성인 사이의 미성년기란 기간이 새로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동하면서 점점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학위이고, 사람들은 더 안락한 미래를 위해 학위를 따느라 더 많은 기간을 투자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시장이 복잡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경제 성장과 디지털 혁명으로 금융과 문화 분야에서 고소득 직종이 새로 생겨났다. 이런 분야에 진입하려면 학교와 인턴과 정규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끊임없이 경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전처럼 한번 직장을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으며 발전시켜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경력이란 지금까지 해온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력은 재능과 열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다.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이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신분증이다. 더 좋은 경력을 쌓는데 배우자와 아이는 부담일 뿐이다. 게다가 경력이 곧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린다. 결국 결혼 연령은 자꾸 늦어지고 독립하는 나이도 연기된다. 결혼하는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경력을 쌓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며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왜 미성년기는 유독 남성에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현대사회 속에서 남성의 역할이 점점 더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수렵시대, 정복과 피정복의 시대에서는 남성이 가진 육체적 힘의 우월성이 사회 속에서 확고한 역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밀림이나 초원이 아닌 도심의 빌딩 사무실로 바뀌면서 남성의 근력이 갖는 의미는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남성들이 취미생활로 사냥이나 낚시를 즐기는 것, 포르노를 보는 것, 전쟁을 벌이고 쓰고 부수는 게임에 빠지는 것은 과거의 남성성에 대한 향수 혹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 속에서 소녀는 그저 육체적으로 성숙하면 여성이 된다. 하지만 소녀는 여러 민족의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듯 성인으로, 진정한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용기와 육체적 힘, 필요한 기술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 발전된 지식사회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추월당하는 환경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성의 역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돼버렸다. 아울러 남성이 한때 사회 속에서 제 몫을 해내기 위해 응당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자질들, 육체적인 힘과 극기력, 용기, 의리 같은 것은 이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혹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 오늘날 미성년기 남성들은 치열한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과도한 보스 기질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세심해야 하지만 너무 온정적이어선 안 되며, 똑똑해야 하지만 너무 잘난 체해서는 안 된다. 현대 여성들은 아마도 리니지 포스터를 방 안에 붙여놓고 찌그러진 맥주캔을 방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다니게 만들며 여성에 대해 책임감을 못 느끼는 미성년기 남성들의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 많은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느니 차라리 독신의 길을 선택하거나 더 나아가선 정자은행으로 발을 돌리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여성의 입장에서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성들의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결혼 대상이 될 만한 남성들을 미성년기에 묶어두며 괜찮은 남자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